윤석열 대통령은 그 됨됨이나 머릿속에 든거나 애당초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고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음험한 세계 속에서 뭔가를 꾸미고 그랬던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다 김건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지금 보십시오. 명태균, 김영선, 도이치모터스, 임성근 다 지금 김건희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겠습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은밀하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여당의 대표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앞이라도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있을 때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대통령은 모르십니까? 이야기해야죠. 그런 줏대도 벨도 없는 거 진작 알았지만 예를 갖춰서라도 한다면 뭐 발언 기회도 안 좋니 뭐 지금 뭐 친한계라고 하는 김종혁 최고위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면은 중간에라도 손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아니 뭐 일찍 갔대요. 뭐 6시 20분에 갔는데 혹시 그러면 일찍 갔으면 야 불러갖고 이야기해 줄까 봐 했다가 그것도 놓치고 뭐 그래도 끝나고라도 뭐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안 불러줘서 결국은 얘기를 못하고 왔다고. 아니 중간에 밥만 먹을 때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하면 그냥 말 못합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지금 여당 대표하고 있는데 물론 한동훈이 깔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재원 최고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뭐 이야기 못하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 못하는 그 여당 대표 한심하고 차량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지만 그걸 떠나서 의료 대란 문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독대 굳이 요청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였을까요? 바로 김건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거 해답 찾아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독대를 하자라고 한 거고 그 얘기 할까 봐 독대 안 받아준 거죠.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너네들 위에 있어. 그래놓고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식은 방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에? 검찰이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원회 이건 뭐 보나마나 불기소할 거예요. 너도 불기소 너도 불기소. 그런다고 이게 죄가 사라집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말했던 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눈치 보고 있던 다른 어떤 종편도 이제는 계속 특집으로 도이치모터스 날마다 보도합니다. 세상 바뀌는 것을 감을 잡은 거죠. 재벌들이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는 거죠. 김건희 어떻게 방어할 건가요?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영부인 백담사 보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생각은 그거예요. 김건희가 죽어야 국민의힘도 살고 나도 산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또 대한민국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가서 2, 3년 살다 와라. 이렇게 했더니 불교계에서 제가 항의 많이 받았어요. 사과하라고. 네, 사과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 진짜로 아닌데 그런 항의 전화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허. 이게 민심이에요. 음. 그런데 그 민심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말도 못하면은 그게 바보지. 그 경위가 박지원 의원이 MBC 뉴스회전인가 거기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저런 항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담사에서 우리가 쓰레기 야치장이냐? 불교계에서. 그러니까 민심이죠, 민심.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를.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렇게 어디 외부 활동하고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가서 어디 가서 지시하고 문제점 뭔지 파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두 건이 야죠. 아니 뭐 말을.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조작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공천 개입 문제, 뭐 아니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오는 이슈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 심지어 최수근 그 해병이 안타까운 죽음의 구명 로비 관련, 그 임성근 사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 또 V1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아니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냥. 그 얼굴 자체를 보는 것이. 그러면 좀 자중하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기간에 문제되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거 부풀려 가지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부풀렸다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조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고 내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마포 대유하고 경찰 데리고 다니고 이게 내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니, 물론, 박지원 의원이 어떤 항의 받으신 그 얘기도, 이게 종교계를 떠나서, 어디를 떠나서, 김건희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제발. 조서혜님, 교도소에 있는데 왜 백담사? 예전에 이제 과거에 백담사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막 갔던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서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담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죄인들 집합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뭐 백담사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선출하지도 않은 네, 본인 선출된 것처럼 오히려 그 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볼썽스럽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비리와 혐의와 모든 논란의 과정에서 타고 가면 마치 거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김건희 씨가 딱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이제 뭐만 나오면 뒤에 김건희 있는 거 아니야?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담사 말고요. 그냥 좀 조금 좋게 친정 있잖아요. 최은순 씨 계신 친정. 그냥 좀 친정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니와 같이 좀 회개하면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나. 아니면 마포대교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줄까요? 지키고 있으라고? 그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도 눈이 있죠. 아니, 지금 자기를 향한 의혹이 얼마나 많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100분의 1만 안다고 해도 마포대교 가서 그 짓거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는 제가 이제 김건희 씨를 뭐 약간 좀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심리가 좀 알게 됐어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랑은 매우 틀려요. 물론 틀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는데요. 아마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있었던 뭐 최재형 목사와의 그 디올백에서 했던 대화나 이명수 기자 7시간에 있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은 되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은 저 검사가 유능해. 저 검사 내가 꼬실 수 있어. 그리고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매우 뭐 유능한 것 같고 취재력도 좋아. 그럼 나와 대화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또 말하면 내가 꼬셔서 내 편 만들 수 있어.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 그럼 내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왜냐? 나는 김건희니까.
난 항상 돋보이고 싶은 김건희니까. 지금 잠시 니들이 시끄럽게 야당이나 일부 극좌 패널들이 시끄럽게 나를 악마하고 있지만 난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뭐 예쁘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심정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저러지 않지 않을까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띄워봐 주시겠어요?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2차 주포 드러난 김모 씨 편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었으니 참 나도 한심하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뭐 좀 자기들 같이 빠져나갈 거라고 그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할 때는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인가요? 결혼하기 전이죠. 예. 1차 때는.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검사 와이프가 되니까 뭔가 좀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내년에 대통령이 돼도 뒤집기는 힘들다. 뭐 어쩔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전에 이종호인가 또 뭐 몇몇 사람들이 통화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자 30번인가 뭐 전화. 다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40번. 일주일에 40번. 네. 그나저나 김건희는 전화도 자주 해. 네.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탁탁 통화도 하나 몰라요. 기억하고.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질 자주 하고 이것도 참 정상 아니에요? 네. 그것도 심지어 이제 통화 기록이나 내용 보면은 주로 새벽에 합니다. 새벽 3시, 2시 막 이럴 때 통화하고 카톡하고 그리고 새벽 1시 반 넘어서 강아지 산책하고. 그러니까 진짜 야행성인 건 확실해 보여요. 옛날에는 그렇게 야행성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해야 될 행사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쪽으로 가라는데 가운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쨌든 뭐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려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부인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을 대통령 만들면 안 되지. 아니,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으면 본인도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무 직책이 없지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이러는 데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호원들도 따라붙고 본인 뭐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들 따라붙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돈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고 접대받고 다 외국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시든지 그러면 그걸 누리면서 왜 공적 마인드를 안 갖는 거예요 대체. 아니 대통령 부인이면 새벽에 돌아다닐 게 아니고 새벽엔 잠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통령 일 잘하도록 도와주고 또 본인이 해야 할 일 있으면 그거 찾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밤에 돌아다니고 순방 가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공적 마인드가 1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거 한번 여쭤보고 마칠게요. 김건희, 윤석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전에 탄핵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때 그때는 빨리 전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저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을 향한 분노, 최순실을 향한 이런 분노들이 많이 있었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인간 박근혜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 불행한 여성이다. 뭐 이런 생각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와 증오와 막 이런 게 가득한 것 같이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죠.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이제 김여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언론의 탓이기도 했지만
검찰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공정하고 상식이 있고 불의의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사람처럼 이제 인식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도 된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빨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줬던 그런 감정이 너무 심각하게, 그것도 대충도 아니고 너무 허접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과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공직 생활 자체, 사회생활 자체도 불가능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국민들은 현타도 왔을 것이고요, 실망도 했을 것이고요,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더 싫어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증오의 이제 마음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물론 쇼긴 했지만 그 당시 세월호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물은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비판이 많았거든요. 왜 아이들 살리지 않았냐. 근데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쇼라도 했는데 지금은 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전에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였다면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실세 짓을 해요. 숨기지도 않습니다. 비선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내가 실세요 하고 실세짓 하고 다니니까 그 북한의 말처럼 인간들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인간들 자체가. 태도도 싫지만요. 그러니까 빨리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최지봉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이런 증오와 분노가 국민들 가슴에 자라게 됐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이제 최소한 이름을 바꿨으면 이 사람이 사실은 박근혜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마음 한편에 뭐 예컨대 뭐 속아서 했겠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을 보면 본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 예컨대 여러 의혹들, 물론 뭐 아직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실제 뭘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사과할 줄을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뭐 무시하고 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좀 자중하고 나가 있고 들어오지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취임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나왔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요, 특정한 기간에 나온 거예요. 그게 폭발력이 있어서 사실은 탄핵까지 갔지만 오래 끈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나서 탄핵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 분노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당 대표도 못 풀고 본인은 더 못 푸는 문제 우리가 풀어줘야죠.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아주 귀한 손님 만나봅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인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예, 바로 이어서 김한규 의원 만나볼 텐데요. 오늘이 백운계 정치 1번지 199회 방송인데 내일 특집 방송으로 10시 20분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영숙님 벌써 200회가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온 나라를 흔들어 우리 정의원들과 국민들이 가슴 조이며 달려왔습니다. 앵커님, 여러 패널분들, 제작진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가 살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한영숙님, 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단인님, 어느새 200회가 되었네요. 앵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한숨과 탄식과 의분들이 오롯이 갈아 넣어 빚어진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최준봉 교수님, 인세움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철근 기획신당 사무총장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00회 특집인데 또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다 와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200회인지 몰랐어요. 야, 어느덧.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내가 12월 20일 날 시작했는데. 예. 와, 세월이 다 참.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서 오늘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네. 2000회가 되면 여기가 200만 명이 넘고 300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 뭐 취재 단독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보수 언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건희 대책 세워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코트를 해서 칼럼을 썼어요. 이 코트라고 하는 거 인용을 했다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처지가 아니라뇨. 남편 아닙니까? 본인이? 김건희가 다른 사람 부인입니까? 근데 남편이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는데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단단히 약점이 잡혀서 자기 아내한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왜? 나라니까요. 이게 일반 가정집 문제가 아닙니다. 여염집에서 마누라가 사고치면 그 가정 하나 파탄 나는 걸로 끝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는 지네들 가정 무너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2 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만들고 제어도 하고 통제도 하고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기야 그것도 아내가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윤석열의 나라, 김건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오죽하면 보수 언론에서 논설위원이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따와서 걱정을 전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냐 이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남편은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모든 지금 안 좋은 뉴스의 한 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자고 나면 터지고 너무나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왜 남편이 제어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고 하면 완전히 무소불위의 그 권력의 중심에 혼자 그냥 우뚝 서 있는 게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다각도로 취재를 했을 텐데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김철근 총장님 남편이 못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보시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을 할 때가 아마 그 서울에 있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 검사 시절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긴 했는데 재산 신고나 이런 걸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거의 없으면 본인 재산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인 재산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후보 시절인데 그 왜 이렇게 재산이 없냐고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옆에 예. 가면서. 그랬더니 뭐 옛날에는 검찰의 그 관행이 그 수사비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후배들 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뭐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써버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해갖고 살면서부터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 그 다음에 장모님의 재산이 꽤 있거든요. 그 도움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총장님 보시기에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런 지점도 꽤 있지 않을까요? 뭐 그냥 이거 뭐 유추해 보건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뭐 나중에 또 대통령 끝나고 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탄핵당하지 않으면 예. 연금은 나오죠. 네. 그런데 뭘 그걸 걱정을 하고 그래요, 뭐. 글쎄요.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예산과 인원을 딱 확정을 해갖고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부인의 역할만 하겠다고 해서 부속실을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화를 부른 거죠. 대통령실을 공유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통제선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니냐. 지금 와서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뭔가를 견제하고 통제해보려고 한들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안돼 만들지만 뭐 이랬다고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런 말 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 제 말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고는 김정우 원장님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뭐 저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편들이 부인 앞에서 그런 말할 처지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냥. 근데 이제 대체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돈을 못 벌어다 주거나 술을 많이 처먹거나 아니 바람을 피우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말씀하신 책이 잡히거나 이런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야, 국정 운영하는데 부인이 좀 개입하는 것 같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난다. 보수 무너진다. 아니 대통령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때부터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이래왔던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김영선과 명태균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김영선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명태균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거의 상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본인을 보궐선거에 10년 동안 낭인이었는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 예를 들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똑같이 제가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투사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전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지대했고 그 지대한 영향력 밖으로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저 찾지 못하겠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민심도 여론도 대통령을 바꿀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 부인한테 바뀌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럼 김건희를 대통령도 통제를 못 한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결자 해지할 사람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자 해지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처지가 아니죠. 그러네요.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특검법을 감히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태를 그 전후 사정을 분석을 해본 결과는 이거 내가 만들어준 대통령 아니야. 이거 내 정권인데 너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부속실이 웬 말이야. 1부속실이어야지 부속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장관이건 수석이건 누구한테 지금도 다 말할 수 있고 누구한테건 전화하고 문자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 얘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원들하고도 막 전화 문자 수시로 한 흔적들을 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들어줬고 내 정권인데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 7시간 대선 때 녹취록에 요약본 따르면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좀 더 이런 그 3년차 접어들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부인한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스라이팅도 가스라이팅입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많은 것을 부인에게 의탁을 했고 선거 치르면서 돈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부인에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더 못 벗어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 오늘 중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거부권이 돌아오면 이제 재의결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개혁신당은 입장이 어땠습니까? 찬성했죠. 찬성했습니까? 네, 네. 이번에 재의결해도 찬성하죠. 찬성하실 네. 겁니까? 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직 이탈 신호는 없죠. 현재까지는 예. 예. 이번에 그러면 재의결도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안을 어제 몇 개를 재결에 붙였는데 네. 전부 다 부결됐거든요. 하나도 이탈표가 없었어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에 비춰 본다면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여전히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계속 합니까? 그래도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다 보면 뭔가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는 하던데요. 그 저희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예. 왜 하냐 독립운동? 어?
일본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도 아니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둬야지 우리도 이 시대에 일제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잖아.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소위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 이 정권이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막가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이씨, 그러니까 영어로 이씨의 증언 내용들에 보면 2022년도 보궐선거 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선인 시절 또는 취임한 이 과정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가 만약에 나의 녹취가 나온다면 모든 걸 상징한다고 봐요. 본인이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문제. 그랬더니 잘 됐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가 왔죠. 확인하는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이 씨 증언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는 이유도 내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안 된다라는 이유도 끝까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대통령과 용산과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이유도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 하나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뭐 지금 108명, 진짜 108번인데요, 대한민국이. 이 8명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마지막 한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영선 명태균 관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10월 10일 날 국감의 증인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 씨라고 하는 게 A, B, C, D, E 복잡하니까 예. 예. 강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아, 성 씨가 강 강씨입니까? 씨니까 아. 네, 제가 이름도 압니다만은 예. 강 씨이고 국회에서 저기 말씀 주신 김에 안다고 그러시니까 어제 좀 혼란이 있었는데 네. 이 강 씨가 원래 명태균이한테 있다가 김영선 의원 비서관 보좌관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반대입니까? 먼저 명태균 씨하고 한 10년 인연이 있고 아. 그다음에 재보선 되고 그러면서 또 간 거죠. 그러면 명태균이가 자기 사람을 김영선 심은 의원한테 거죠. 심은 거군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명태균 씨하고도 틀어진 거죠. 예.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실망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 날 국감에 그 출석을 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지금 뭐 횡령죄, 사기죄 뭐 이런 걸로 지금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잖아요. 이 강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고맙다. 내가 다 풀어보자 이거. 고발해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김영선, 명태균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10월 4일 날 이제 본회의 국감 전에 국감이 10월 7일부터거든요. 그러면은 10월 4일 날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10월 10일 날 이 강 씨가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폭발력 있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결정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김 여사의 녹취록 목소리, 육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서 제 의결을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아이고, 많이 이거 못 흔들릴 막겠다. 예, 이거 불가능이다. 이거는 쉴드 불가다. 방어 불가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우리가 참아 못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월 4일 처리 안 하고 조금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언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아니죠, 사실. 예. 오늘 또 마침 우리 개혁신당의 김철근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참 명태균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하고 하셨죠? 모든 말씀 뭐든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